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 TV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의 주제는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GS건설 어디가 더 좋은가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저희가 보통 이제 수험생일 때에도 제가 입학하고 싶은 대학교에 한번 찾아가 보고, 그리고 입학하고 난 뒤에 내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좀 동기부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제 현대건설에 지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늘 안국역으로 가서 개동 사업을 한번 눈에 담아 보셔라. 그리고 삼성물산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상일동으로 오셔가지고 상일동에서 이제 삼성 E&A 직원들과 삼성물산 직원들이 바로 앞에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있고 근처에서 커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옆에 서서 같이 커피 먹으면서 현직자들이 과연 이제 쉬는 시간에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GS건설도 저희가 광화문 4번 출구에 내려서 앞으로 쭉 걸어가면 GS건설 본사가 바로 나옵니다. 그랑서울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그 건물 주변으로 가면은 이제 그 바로 앞에 광화문 미진이라고 하는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 안쪽으로 이제 수십 분이 모여갖고 또 담배를 태우고 계시거든요. 다 GS건설 직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한 바퀴 쭉 돌면서 회사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희망회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면접을 앞두신 분들이 많죠. GS건설이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지금 현대건설이고, 그 다음이 삼성물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이 얼마 전에 자소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이 세 곳을 다 붙는다라고 했을 때 분명 그렇게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는 것이 가장 좋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현대건설부터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현대건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본사 건물을 가보시면은 본사 건물이 막 으리으리하게 신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에요. 화장실도 되게 올드하고, 그리고 현대건설 지하에 있는 아산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처음에 교육을 받게 되시는데 그곳도 가보면은 되게 올드합니다. 예전 이제 정주영 회장이 살아 계실 때부터 썼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아직 그 뭔가 헤리테이지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봉면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래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삼성물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물산 자체가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가져가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것저것 붙는 수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베이스의 연봉으로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주말에 근무를 했을 때 그걸 얼마나 챙겨주느냐, 그리고 하루에 야근을 했을 때 그 야근비를 얼마나 더 주느냐, 그리고 우리가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에도 출장비를 얼마나 더 챙겨주느냐, 이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죠. 본사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방 출장을 그래도 한 달에 2, 3일 정도는 다녀오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월화수목금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수당을 얼마만큼 챙겨주는지를 따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이 가장 많이 받는 게 현실적인 답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제가 예전에 해외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주말 특근이라고 부를까요? 주말 근무만 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60 이상씩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만큼 또 그 당시에는 주 52시간이 도입되기 전이었고, 일이 많으니까 일이 많으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몸은 고되지만 어쨌든 금전적인 보상은 그 정도로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연봉이 적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 건설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삼성물산이 주는 그런 다양한 수당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현대건설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어떤 분께서 현대와 삼성 두 군데를 다 붙었을 때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회사의 어떤 장점 단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합격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성향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만약에 건설사에 근무를 하지만 본사 근무를 조금 선호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열심히 초반에 배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조금 평탄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삼성 쪽으로 입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단기간 안에 제대로 된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해서 10년 15년 뒤에는 현대건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요 발주처 쪽으로 이직까지도 좀 고려를 생각하고 있다, 나는 정말 날개를 달고 이 건설업계에서 한국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로도 조금 가서 PM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현대건설 쪽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저희가 현대건설 출신들이 이직 시장에 나왔을 때 상당히 잘합니다. 경력 이직을. 그만큼 인기가 많고 그만큼 현대건설 출신들에 대해서 정말 일당백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또 뭡니까? 일을 힘들게 배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만큼 본인이 그만큼 가져오는 것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GS건설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5년 동안 공채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GS건설이 건설업에 대한 약간의 뭡니까? 예, 매너리즘? 예, 그 건설을 계속하는 게 건설만 하는 것이 맞느냐? 건설 말고 우리가 좀 딴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약간 한눈파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건설업계에서 조금 약간 더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원래 본인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사이에 뭐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놓고 봤을 때에도 삼성, 현대보다는 GS건설이 확실히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건설사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뭡니까? 연봉선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GS건설이 그나마 그래도 뭡니까? 조금 낮은 축에 속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낮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400이다 그러면은 GS건설은 한 5,200이다. 그 안에서 한 2, 300만 원 정도의 차이에서 우리가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해외 현장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디를 가면은 해외 현장을 많이 가고 어디를 가면은 덜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실제적으로 해외 현장을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현대건설이죠. 예. 삼성물산도 물론 해외 현장이 많기는 하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해외 현장 비율이 높은 곳은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채를 뽑을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해외 보내려고 뽑는 거지. 그렇죠? 국내는 공채를 굳이 배치할 필요가 없다. 국내 현장 같은 경우는 PJT나 현채직을 더 뽑아서 우리가 채워 넣어도 된다. 하지만 공채를 뽑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보면 해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외로 중동 쪽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특히 카타르 같은 곳에서도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플랜트 쪽은. 하지만 현대건설은 플랜트만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 뉴에너지까지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해외 쪽 매출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사업본부가 이미 2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 전체가 해외를 갔다 오지 않으면 이 회사에서 내가 팀장을 달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S건설은 어떻게 보면 해외 현장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정말 반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준공되는 현장들은 많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그 수만큼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올해 운영하고 있는 현장 수보다는 내년 현장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성과금이나 이런 거는 줄어들겠지만 내가 당장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어떤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승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GS건설이나 대부분 승진 시스템은 우리가 승격 포인트라는 것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딱 이 회사마다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요즘에는 10년차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같이 입사하셨던 동기 중에서 누군가는 차장이고 누군가는 과장이고 정말 누군가는 대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 고가에 따라서 받는 점수가 달라지고 그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게 되면 진급을 할 수 있는 뭡니까? 기회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후보군으로 올라가야 우리가 진급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마다 차이점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예전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우리가 점수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간다. 일종의 대학교에서 학점제를 통해서 우리가 요 학점이 달성이 되면은 이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뭡니까? 승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나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고가가 뭐 C, D, B, D, C, B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한 8, 9년 정도가 걸릴 거고요. 누군가가 A, A, B, A, B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가는데 3년밖에 안 걸립니다. 벌써 거기에서부터 최소 2, 3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현대건설을 얘기할 때 군대랑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1년 선배한테 뭡니까? 집합을 뭐 당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무가 끝나고 난 뒤에 해외 현장에서 1년 선배가 부르니까 가서 뭐
얘기하고 혼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문화는 실제적으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런 사태가 SNS에 뜬다거나 회사 게시판에 뜬다거나 요즘에는 특히 우리가 블라인드라고 하는 어플이 있죠. 직장인들이 모두 가입하는 블라인드에 들어가 보면은 현대건설 정도 되는 회사가 하루에 그래도 게시글이 최소 5개에서 10개까지는 올라옵니다. 성과급 시즌이라든가 진급 시즌이 되면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짓을 하셨던 분들도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오픈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팀이나 이런 곳으로 우리가 뭡니까? 굳이 누가 가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거기 글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대충 누군지 짐작할 수 있고 우리가 뭡니까? 회사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상당히 수평적으로 많이 변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약간 SNS의 발달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문화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개인적인 문화라고도 보셔야 됩니다. 이 물산 같은 경우 조직 내부를 막 뜯어다 보면은 그 한 조직 안에서도 여러 개의 팀이 있고 그 팀 안에서도 여러 개의 파트가 있고 그 파트 안에서도 저 사람을 따르는 조직이 있고 이 사람을 따르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호 간의 사이가 그다지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저쪽이 가져가는 성과와 내가 가져가는 성과는 다른 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전제 조건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을 때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너만 잘 되는데 내가 너한테 협업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삼성물산에서는 조금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사실 지금 조직 문화를 이제 다시 리빌딩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동안 건설업에 대한 약간 뭡니까? 회유 정책을 쓰면서 많은 선배님들이나 뭡니까? 동기들이 나갔습니다. 많이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가고 삼성 E&A 쪽으로 이직을 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의 GS건설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약간 리쉐이프, 다시 만들어진 어떤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입사원을 새로 확 뽑고 경력사원을 뽑고 나간 사람들의 자리를 채워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존에 있던 어떤 GS건설의 조직 문화가 일부는 남아 있겠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본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 회사의 문화를 뭡니까? 설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에 모두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나의 1순위와 2순위와 3순위는 어디인지 그거를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그 댓글들을 제가 모아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